외교안보 원래 대통령의 영역이라고 여겨진 거죠. 근데 이재명이 갑자기 안보도 내가 책임이다. 대통령 시용을 하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 민정부에서는 지금 11월 위기설이 감돌고 있죠. 임박하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시용을 내는 것. 까불지 마. 내가 대통령 될 거야. 어딜 함부로 이러는 거 아닌가. 안보 영역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 그래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집권 플랜에 거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민주당 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이딴 인재선거가 임박해 있다는 위기설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나야. 어디 위기설이 있어. 재판부 까불지 마.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디 함부로 움직여. 이런 거. 문제는 개딸 그리고 국민 상당수가 바로 이재명의 이런 흉소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저는 보수 우파 진영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고 단단히 정신 차려야 된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화면의 뉴스쇼 시간입니다. 안보도 내가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 시윤 좀 심각한 상태, 심각한 과대망상증 아니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오늘 같이 좀 짚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보도 내가 챙긴다. 외교안보 원래 대통령의 영역이라고 여겨진 거죠. 보통 야당의 지도자들은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사회 문제도 소리를 높일 수 있죠. 근데 외교,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렇게 지적질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갑자기 안보도 내가 챙긴다. 대통령 시용을 하고 나왔어요. 목적은 뭐? 왜 그럴까요? 저는 유죄 선고가 임박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11월 15일과 25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5일 1심 선고가 되어 그 다음에 11월 25일 위증교사 이 1심 선고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길다 2년형과 3년형의 실형을 구형받았잖아요.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번 11월 달에 둘 다 아니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저는 둘 다라고 보는데 실형을 즉 피선거권 박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민정부에서는 지금 11월 위기설이 감돌고 있죠. 이런 위기설이 감도는 가운데 즉 임박하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시용을 내는 것. 까불지 마. 내가 대통령 될 거야. 어딜 함부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15일입니다. 민주당이 그 안보상황점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보상황점검위원회. 제가 정말 민주당도 출입했고 이렇게 국민의힘 힐 계열, 보수정당 계열도 오랫동안 출입을 꾹꾹 눌러담아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24년 5년 정도를 정치선을 취재했는데 야당이 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가동시켰다고 하는 얘기 좀 처음 들어요. 그만큼 대통령 시용을 좀 내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을 다운 사람이야.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희망사항이지만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안보점검위원회라고 하는 게 안보방해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당내 지금 말씀드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평양에 사는 공에 무인기가 삐라를 뿌리고 다녔잖아. 이게 어디서 온 무인기인지 어디서 온 삐라인지 지금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았죠. 평양이 발칵 뒤집혔죠. 김정은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소리를 오래오래 질렀습니다. 아마 관계자가 이미 지금 지뢰들 수도라고 하니까 평양 수도 상공을 침범당한 관계자들 아마 문책하고 공개 처형됐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여정이 해가지고 앞 대면서 가만 안 두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철저하게 또 한번 이렇게 되면 복수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북한 정권의 말하자면 이 북해사일 문제, 북한 정권의 이게 늘 도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왜 대체 저기에서 무인기 가지고 평양이 발칵 뒤집혔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실과 우리나라의 안보당국장은 왜 가만히 있느냐?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저는 주객이 정도 됐다. 본말이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델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 운영한 거 아니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북한을 먼저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식으로 했어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권 무용령 회의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잘할 텐데 그 대통령 시용을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문화일보 오늘자에 나온 뉴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오늘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 무인기 사태가 남북의 치킨 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책임자들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만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태찬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나라 안보 책임자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만 쏟아내고 있어. 무슨 얘기야? 좀 조용히 해. 북한을 자극하지 마. 북한이 이 도발 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북한을 자극해? 좀 가만히 있어 좀. 북한 좀 웃게 해서 칭찬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거 참은 제가 이제 전국 NLPD 경북 수사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민망하고, 네, 그런 분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일각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분들이 많았죠. 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걸 했던 분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던 사람이네 보니까. 이게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 아닌가요? 네. 그리고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를 아까 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열었는데, 자, 평양 무인기 사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위 안보상황점검위원회, 줄여서 안보점검위원회, 안보점검위의 주요 인사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박지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보점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DJ 때 뭐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했고요. 정책특보를 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DJ 때 결국 비서실장을 꿰찼죠. 뭐 문화관광부 장관 뭐 등등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도 역대 정권마다 크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또 어떻게 잘 보여주는지 국정원 정합니다. 국가정보원장.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굉장히 잘 아는 사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알겠죠 당연히. 그 아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잘 알겠죠. 이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박지원. 위원이 누군가 봤더니 정동영이 앉아 있습니다. 정동영 누굽니까? 노무현 장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사람. 이분도 뭐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인데 이분도 이번에 국회에 또 입성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명이 됩니다. 통일부 장관 했으니까 또 북한 문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또 이인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인영.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인영. 그 제1기 전대협 의장. 그 당시에 소위 NLPD하고 뭉쳤던 학생행동권의 총집합체 전대협 의장을 지내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인영 의원. 네, 여기는 또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죠. 박지원, 정동영, 이인영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참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의 기초실장인가 이게 차관급입니다. 그걸 지냈고 국정원 차관급은 뭐 다른 그 내각의 장관급보다 더 밑에서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박선원이라는 자가 문재인 정권 때는 뭘 지냈냐면 또 국정원의 1차 장관입니다. 이래도 차관급이지만 장관보다 더 힘이 센 차관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북 정책을 주물럭주물럭합니다. 박선원 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소위 좌파 진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정원 고위의 관리를 지내면서 대북 정책을 주물럭주물럭하면서 대북 퍼주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여기에 안보점검위원회라고 하는 안보점검위원회인지 뭐 안보 붕괴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위원으로 좀 다려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박선원 하면 좀 이 사람도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이제 폭침 사건이 일어났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북한 어뢰 국내외 학자들, 해외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뢰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북한 거다라고 공식 해외적으로 공인인데 그나마 북한은 어뢰 기뢰에 의한 침몰당하는 천안함 폭침을 당하는 그 천안함에 대해서 아주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그랬냐? 그때 선체의 결함 이외의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미국적 어느 조사를 인용한 듯한 한 발언을 했어요. 선체의 결함 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 말로 헬카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북한의 그 흉탄이죠. 뭐 실폭으로 목숨을 희생해나 우리 천안함 장병들의 가족들이 오열했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기체 이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사과했단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들은지 몰라도 혹시 뭐 사과했다면 박선원 의원 나한테 뭐 소를 제기하든지 나한테 항의하세요.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사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국가상황안보점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왜 느닷없이 이 시점에 국가안보위원회를 개최했을까?
박선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원이들 박선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권정당으로 판단할 수 없다. 수권정당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 그 말하면 그 흉수가 이 안에 들어있다 봅니다. 우리가 집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 집권 플랜을 가동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흉내를 내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지 않은 얼마 전에 만났던 정치 언론은 이재명이 그래도 인기를 끄고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반윤석열의 결집처, 반윤석열의 상징이라고 하는 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요. 반윤석열 표가 지금 국정 운영이 너무 지도가 낮잖아. 그럼 반윤석열, 비윤석열 그 표가 많은데 이들이 모일 데가 없어. 이재명한테 간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이게 제가 어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언론은 굉장히 이재명은 대통령스럽게 대통령 흉내를 잘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돈 찢어주는 것. 뭐 기본 수당 국민에게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이면 기본 수당으로 다 지급하겠다. 이게 다 돈 찢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 포켓에 돈이 들어오니까 야 대통령이 못하는 거 이재명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대통령 수업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경제 민생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안보 영역도 내가 책임다. 대통령 흉내내는 거예요. 안보 영역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집권 플랜에 거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민주당 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이탄 인재선거가 임박해 있다는 위기설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나야. 어디 위기설을 써? 재판부 까부지 마.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디 함부로 움직여. 이런 거. 문제는 개딸 그리고 국민 승당수가 바로 이재명의 이런 흉소가 먹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보수 우파 진영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고 단단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